최근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이 있죠. 바로 이더리움의 증권화 이슈입니다. 블랙롯을 비롯해 피델리티, 바네크, 그레이스케일 등 자산운용사 9곳은 현재 미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에 이더리움 현물 ETF를 신청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 ETF 승인 여부가 최종 기한인 5월 23일에 판가름 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ETF의 승인 확률은 올 초 75%까지 올랐다가 최근에는 20%까지 낮아진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배경으로 암호화폐 ETF를 더 이상 승인하지 말라는 일부 미 상원위원들의 정치적인 압박과 최근 SEC가 이더리움 재단을 증권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 점으로 지목이 되었습니다. 이더리움의 증권성 여부는 ETF 승인의 최종 날짜가 임박해옴에 따라 중요 이슈로 더욱 급부상했으며 이 쟁점에 미국의 또 다른 금융기관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인 CFTC와 블랙록까지 합류하였습니다. 오늘은 다시 떠오른 이더리움의 증권화 이슈와 블랙록이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월 27일 미국의 법무부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인 CFTC는 암호화폐 거래소 쿠코인을 자금 세탁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쿠코인은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보다 상대적으로 인지도는 떨어지지만 나름대로 다양한 파생 상품과 현물 거래 제품을 제공하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해당 소식은 시장에 나름 논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주목을 받는 부분이 있었으니 바로 상품거래위원회의 기소장 내용이었습니다. 기소장을 살펴보면 이더리움은 총 8번에 걸쳐 언급이 되었으며 그중 7번에 걸쳐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인 USDC, USDT와 함께 원자재 상품, 코모디티란 단어로 수식되었습니다. 금융시장에는 크게 증권과 상품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형이 어떻게 분류되는지에 따라 미국에서는 금융규제기관의 양대 산맥인 증권거래위원회 SEC 그리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인 CFTC의 관할권에 놓이게 됩니다. 암호화폐 입장에서는 증권인지 아니면 상품인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점에서는 암호화폐가 어느 쪽으로 분류가 되어야 하는지 정확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 SEC와 CFTC 모두 암호화폐를 자기 관할권에 두고 싶어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극명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SEC의 수장 게리 겐슬러는 암호화폐에 대해 아주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리플 소송건부터 시작해서 솔라나, 에이다, 폴리곤 등 19개 코인을 증권형으로 명시하고 증권법 위반 혐의로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기소하여 자신들의 관할권에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증권으로 정의될 경우 과정이 상당히 까다로운 SEC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증권 중에서도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기 때문에 SEC의 독자적인 판단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반면 CFTC 입장은 SEC와 반대입니다. CFTC는 암호화폐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일시적인 유행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미국이 암호화폐 산업에 뒤처지지 않도록 규제를 발빠르게 준비하면서 동시에 규제 강도를 완화하려는 모습입니다. SEC는 증권 여부를 하위 테스트라는 기준을 적용시키는데 문제는 이 기준이 90년 전에 만든 법인데다가 현대시대의 암호화폐에 적용시키기에는 상당히 애매모호한데 그 하위 테스트를 가지고 대부분의 코인을 증권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CFTC는 지난 리플의 부분 승소 판결을 두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미국 내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안 설립을 위해 SEC와 협력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양 규제기관의 시선 차이 이외에도 현물 ETF는 기초자산을 삼는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구분되는 편이 승인에 훨씬 수월할 것이고 SEC는 투자 상품, 즉 ETF에 대한 제재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증권으로 분류된다면 이더리움 자체가 SEC의 규제 범위에 들어갈 것이며 SEC가 명시한 솔라나, 에이다 등의 코인들도 SEC의 관리 감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아마 거의 모든 시장 참여자들은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분류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블랙록은 다른 운용사들과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현물 ETF를 신청하고 승인 대기 중입니다. 블랙록은 지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받으면서 지금까지 신청한 577건 중 단 한 건의 거부, 무려 99.8%의 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는 최근 방송에 출연하여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 대한 확신을 보여줬으며, 심지어 이더리움 증권성 여부에 대해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분류되더라도 현물 ETF를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한 자신감을 비추었습니다. 블랙록은 이더리움을 비트코인과 같은 ETF의 기초자산 이외에 다른 용도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지난 영상 블랙록의 다음 목표인 RWA와 유망 프로젝트에서 다루었듯이 블랙록은 지난 20일 SEC에 이더리움 기반 RWA 펀드 비드를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비들은 출시 일주일 만에 2억 4천만 달러, 하나 약 3,200억 규모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모든 금융자산이 결국 토큰화될 것이라고 장담한 블랙록은 자신들의 차기 주력 상품인 RWA를 구동하는 블록체인으로서 이더리움을 선택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블랙록은 ETF라는 상품 이외에 RWA라는 섹터를 앞장서서 주도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미 많은 상품들을 선도하는 블랙록을 따라 이더리움의 실제 사용 사례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블랙록은 이더리움을 이용한 RWA를 통해 실제 수요와 가치를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이는 상품이든 증권이든 상관없다고 한 발언과 함께 현물 ETF 승인에 대한 블랙록의 자신감과 계획이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블랙록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 그들이 자신한 대로 많은 자금들이 유입되는 결과를 목격했습니다. 오히려 기대 이상의 시장 반응에 놀라며 비트코인 장기 생존 가능성을 낙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블랙록이 다음 목표로 RWA와 이더리움을 주목한 만큼 이더리움 현물 ETF의 결과 또한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반복한 말이 비트코인의 ETF는 승인이 되냐 안 되냐 문제가 아니라 언제 승인이 되느냐가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처럼 당장 5월에 승인이 거부될 수도 있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변화, 규제기관의 견제, 그리고 거대 세력의 계획 앞에 SEC는 결국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증권성 여부에 벗어나게 된다면 다른 알트코인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에이다, 폴리곤, 파일코인 등 SEC가 명시한 코인들은 증권형 이슈에서 자유로워질 가능성이 있으며, ETF 신청 얘기가 나오는 솔라나 그리고 리플들도 일시적으로 상승세가 나올 것이므로 주목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또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에 따라 단기적인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오늘은 이더리움의 증권화 이슈와 함께 블랙록이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는 결론적으로는 낙관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현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 보았듯이 그 주도권은 블랙록을 비롯한 미국의 거대 금융 자본으로 넘어가고 있으며, 블록체인의 채택은 그 금융 자본들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탈중앙화라는 이념을 앞세운 블록체인이 거대 세력으로 주도권이 넘어가는 점점 더 개인이 대응하기 힘든 이 시장을 저희 IM머니와 함께 현실적인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이슈맨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